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세 가지 차트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YTD 기준이 있죠. 즉 말해서 요번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죠. 그래서 현재까지 해서 몇 퍼센트 상승했는가. 자, 197.9% 정도 상승한 것이 SK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MU죠. MU가 지금 모습에서 한 150%가 상승됐다. 그 다음에 삼성이죠. 삼성이 지금 이제 85%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세 종목인데, 거기서 1등주가 SK, 그 다음 2등주가 MU, 그 다음 세 번째가 삼성 이렇게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낸드 프레시 메모리라든지 D램 시장 자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총 일단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2024년도가 1조 7,160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되고 있는데 2033년도 있죠. 이때는 2조 8,746억 달러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때면 연평균 성장률이 한 5.9%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HBM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즉 AI, 머신러닝, 5G 네트워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속한 전환이 되면서 인해서 수요가 더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이 고대역평 메모리 시장이 있죠. HBM 시장이라는 겁니다. 2025년도에 지금 이제 40억 3천만 달러에서 2030년도에는 137억, 2035년도에는 309억 7천만 달러로서 이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이 22.61%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아무래도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주가는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어느 지역이 가장 일단 HBM 시장 점유율이 높으냐. 자, 그렇게 했을 때 SK하이닉스, 삼성이 생산 라인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HBM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메모리나 이런 데서 60%죠. 그래서 상당히 일단 한국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마이크론도 요번에 일단 뉴욕의 아이다호에 첨단 DRAM의 팹을 건설하기 위해서 칩스 액트에서 한 61억 달러 자금을 확보했죠. 따라오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3사들이 달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짐 크레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회사가 위를 점한다. 자, 회사가 을의 위치가 아니고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공급 제약이 이 회사가 주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급이 제한되면은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는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이 상당히 좀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가격 인상이 일어나니까 마진폭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극대화되면서 올라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 들었던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공급 제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의 유리한 이유가 아무래도 공급 제약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 공급이 제약이다. 자, 공급이 제한되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인텔 역시도 실적 부분에서 본다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인텔의 CFO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제조업체가 여러 제품의 공급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졌다. 자,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이고 성과가 좋은 다른 기술 기업은 아무래도 마이크론, 그 다음에 AMD,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의 주가가 지금 이제 뛰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비슷한 회사들도 많이 있죠.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그 다음 에너지 회사 지버너바 이런 것들도 공급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항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버너바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터빈과 같은 전력 장비 공급에 제약이 있다. 그로 인해서 천연가스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의 주요 에너지가 되고 있는데 전력 장비가 없어서 힘들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 산업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데, 자, 요거 자체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와 더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캐펙스하고 R&D 바스켓 있죠. 즉 말해서 R&D하고 지금 이제 자본 지출했다가 된 것들을 갖다 식총으로 나눈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텔이 거기서 한 27%나 되고 있다. 그래서 캐펙스 자본 지출에다가 R&D를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마켓 대비해서 27%니까. 자, 그 다음 휴레패커드,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그 다음에 12%나 되고 있다. 상당히 많이 이쪽에다가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날은 나중에 일단 영업이익이
순이익이라든지 이익으로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 오라클 역시도 지금 한 8% 정도 있고 휴랩 패커딩이 한 7%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지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D램 자체가 중요성과 공급 부족을 인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의 이런 사례처럼 AI 먹이 사슬에서 장기 계약을 맺게 될 다음 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고 지속 가능한 가격을 통해서 수혜를 입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출의 총이익률이 한 60%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마진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가격이 높아지니까. 자, 그래 인해서 EPS도 이전 최고치인 12.26달러에서 23달러로서 한 2배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격을 갖다가 지금 이제 200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등급을 재확인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도 매출이 625억 달러,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21.0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런 기존 전망치인 560달러, 주당 순이익이 16.93달러보다 상향 조정됐다. 또한 2017년도, 8년도도 아무래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 전망이 상당히 밝은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현재가 지금 고점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이슨의 CEO가 낸드 부족이 무려 1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임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2016년도에 심각한 부족이 다가올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수요의 원인 자체가 어디 있냐? 결론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많은 기업들이 학습의 워크로드보다는 추론의 LMM을 갖다 우선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D램 기반의 HBM의 메모리가 학습 성능을 중시하는 AI 구매자들에게 주요 선택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시 메모리가 곧 D램 기반의 HBM의 메모리를 앞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자본을 소진한 후에 클라우드 기업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땐 바로 추론을 통해서 창출을 할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매출과 이익의 증가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꺾일 때가, 성장률이 꺾일 때가 주가가 꺾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2024년도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313%죠. 자, 매출의 성장률, 그 다음에 EPS 성장률이 102%입니다. 자, 그랬던 것이 여기 내려오시려면 매출의 성장률 2025년도죠. 64%, 37%니까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즉 25% 정도 이상이 될 때는 주가는 잘 안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씩 내려와도, 그 다음에 EPS 여기도 35%, 29%까지 이렇게 달리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2027년도가 되니까 15%, 11%로서 20%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성장이 좀 주춤하다는 겁니다. 즉 2027년도가 되면은 성장이 좀 주춤해진다. 자, 그럴 때 좀 꺾인다. 자, 그렇다면은 2027년도를 갖다 예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주가는 1년이나 6개월 앞서가니까 적어도 2020년도 말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중순, 아니면 조금 늦으면 2027년도 중반까지도 달릴 수가 있겠죠. 그럼 아직까지는 달릴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7.84% 되고 있죠. 매출의 성장률. 그 다음 EPS도 0.88밖에는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현재의 모습인데 주가는 뛰고 있는 것은 2020년도가 상당히 좋다는 말입니다. 즉 57%나 EPS가 성장이 되고 있고 레버뉴가 11.99%로서 상당히 좀 많이 성장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땡겨서 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2027년도 있죠. 자, 그때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10.39, 그 다음에 7.8이니까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가장 많이 떨어진 데는 또 2028년도가 되면 떨어진다. 그래서 요때부터 시작해서 좀 꺾인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2026년도 중반이라든지 후반, 아니면 좀 길게 본다면 2017년도 저 중반까지는 충분히 달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에서 지금 이제 10만원 가까이 왔다는 것은 2026년도가 상당히 일단은 지금 이제 가능성 있게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1년 내지는 1년 반 이상은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537% EPS 성장률, 그 다음 매출의 성장률은 48% 갔다가 2020년도에는 매출의 성장률이 45%, 그 다음 EPS가 101%로서 상당히 많이 가고 있죠. 자, 그렇게 하다가 2027년도 되면은 12%, 11%로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202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중반, 아니면 좀 빠르면 2026년도 말까지, 자, 그런 식으로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PB 레이셔죠. PB 레이션 시총을 갖다가 북밸류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부같이 북밸류가 높은 게 좋겠죠. 높은 게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PB 레이셔는 낮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개념에서의 한국식 밸류에이션이고 미국 밸류에이션은 그게 아니고 PB 레이셔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밸류 있죠. 자본들, 자본 계정이 있는 것들을 다 일단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없어집니다. 자기들이 안 갖고 있다는 거겠죠. 안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단 요거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 있죠. 얘들은 낮고 한국은 낮고 미국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우리는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이 사람들은 돌려주는 개념이다. 거기서부터 시장에 좀 차이가 나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높은 것은 아무래도 MU가 가장 높습니다. 한 4.53 정도 되고 있고, 자, 하이닉스도 많이 따라와서 4.04 정도 되고 있죠. SK 하이닉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보면 1.64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주주들한테 많이 안 돌려주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갖고 있다, 자기 것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요거 가지고 비교하기는 조금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 레이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P 레이쇼는 시총을 갖다가 2로 나눈 거죠. 어닝으로 나눈 거니까 어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전반적으로 P 레이쇼 이런 것들은 낮은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화살표에서 좀 잘 안 나타나서 제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있죠.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8.68배 정도 밟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낮게 한 자리 숫자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익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시총 대비해서. 자, 그 다음 MU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거 보시게 되면 요거 자체는 13.13배수 정도 되고 있다. 자, 요거보다는 조금 일단 아무래도 시총을 많이 받아서 어닝이 적든지 시총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도 13.85를 받고 있다. 가장 일단 잘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어닝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어닝이 많은데 지금 이제 시총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 주가가 날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이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반도체 섹터에 지금 평균 값이 한 25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겠죠. 이거보다 훨씬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저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때까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EBITDA입니다. 이건 엔터프라이즈 밸류 있죠. 기업의 가치인데 이거는 시총에다가 지금 이제 부채도 하고 현금 빼준 겁니다. 자, 고를 때 일단 쓰는 거고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EBITDA 있죠. 이건 earning인데 before입니다. 뭐뭐 전이죠. before인데 어떤 거냐면 인터레스트나 이자나 텍스나 디프레이션이나 아모타이제이션 있죠. 감가나 상가 이거 하기 전에 이익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익이 적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눴을 때 밸류에이션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모습에서 한 15배수 정도가 지금 이제 평균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SK 하이닉스 있죠. 이게 5.2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5.1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MU 있죠. MU 자체는 7.60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MU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는 5.59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다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배수 비해서는 다 낮게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PB 레이쇼, EBITDA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지금 이 정도로까지 올라간다든지, 자, 그렇게 할 때 보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자, 여기 보면 20배수, 뭐 15배수까지 가고 있죠. 자, 그럴 때가 일단 고평가된 거지 지금이 고평가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통 섹터 평균 25배수 정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EPS를 한번 본다면 EPS가 2026년도 걸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2026년도를 본다면 여기가 지금 이제 7,8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25배수에다가 7,853원을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그걸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25 곱하기 지금 현재 7,853이죠. 7,853을 했을 때는 현재 모습 이상 19만 6천 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10만 원도 안 되니까 적어도 2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배수 자체가 뭐 25배수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더 갈 수가 있겠고, 자, 아무래도 EPS 이 정도까지로 일단 더블 정도만 띄워준다면은 충분히 주가는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고 갈 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 고점은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5배수 정도 준다 이렇게 했을 때 섹터 평균이니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EPS를 한번 보게 되면은 2016년도 걸 갖고 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16.68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걸 곱해주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16.68달러에다 25배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8 곱하기 25배수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주가를 본다면 417까지 갈 수 있다. 자, 거기다가 뭐 2배, 3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더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세 자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서 꺾일 건 아니다. 20배수만 준다 하더라도 뭐 따분은 못 가더라도 50%라든지 25% 이상은 계속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들고 갈 때지 털 때가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완전히 털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고 달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익과 매출의 전망을 체킹하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때다. 근데 지금은 고점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보셨듯이 25배수 정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EPS 있습니다. 자, EPS를 봤을 때 2025년도죠. 2020년도죠. 2020년도를 보면은 63,034원 정도 되고 있다. 요거에다가 25배수를 일단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25배수에다가 지금 이제 곱하기 63,033이죠. 63,033.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150만 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 지금이 50만 원인데 3배나 더 갈 수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의문도 될 수 있고 물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25배수 해주니까 이만큼 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EPS가 이 정도로 뛰고 있으니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물론 이까지 갈지 안 갈지 그런 것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주가는 더 많이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말해서 EPS는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배수도 지금 이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배수가 뭐 25배수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제 뭐 15배수인다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100불 이상 또 갈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아직까지는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오면 우리가 담아서 갈 때지 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SK 하이닉스의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이다, 월봉, 일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길게 봐야 먹을 게 많습니다. 분봉 이런 거 봐봤자 힘만 힘대로 돌고 돈대로 안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추세 라인 때 있죠. 200월선 있죠.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세 있죠.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추세의 상단 라인 때 정말에서 이게 천을 갖다가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자, 돌파를 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돌파라든지 이탈이 더 중요한데 얘는 상산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갔다. 나는 그러면 그 위에서 더 많이 놀겠다는 겁니다. 지금 모습에서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죠. 한 달 동안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물론 약간의 눌림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서부터 고점이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있겠죠. 뒤돌아가서 지금 이제 백도어로 봐서 펀더멘탈이 왜 그래 돼 있는지 아까 보셨듯이 매출과 이익이 증가돼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급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펀더멘탈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보시고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본다면 주가는 더 날릴 수 있지 않겠는가. 밸류에이션도 해봤죠. 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MU입니다. MU 한번 보시더라도 MU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힘이 강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일단 힘이 강하면서 고점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추세는 상승 중에 있죠. 이런 추세가 상승 라인대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MU인데 자, 여기서 일단 추세 하단 라인대를 본다면 아직까지 얘는 돌파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돌파하지 못했던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도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SK 하이닉스는 여기 돌파하면서 상단의 추세 지금 이제 채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는 이등주가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유튜브 할 때도 말씀드렸죠. 요때부터 일단 5만원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7개월, 6개월 정도 행보하니까 사람들이 다 털고 나가버리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10만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을 아직까지 뭐 돌파는 약간 했는데 완전히 돌파는 하지 못했죠.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여기를 완전히 돌파하면서 가고 있죠. 마이크론이 삼성보다는 조금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여기도 쌍바닥을 치면서 아직까지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 라인 때는 가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채널 라인 때 있는데 오려면은 한참 멀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시동을 걸려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갈 길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 힘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약한 모양이 있죠. 다른 것들은 여기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나타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